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예, 이번에 제 5장에서는 상담자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상담자의 문제는 여러분들 제 3장에서 전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전이 문제, 전이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상담자의 문제, 역전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보실까요? 이 장에서는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갖춰야 할 몇 가지 특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징들 혹은 자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또 상담 상황에서의 상담자의 역할, 상담자에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며, 또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갖는 역전의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개념들에 대한 것이요. 또 어떻게 상담 상황에서 역전이가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조절해 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체계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리적인 체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내용에 상세히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상담자 문제, 역전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최소한 상담자가 어떠한 윤리적인 태도를 상담시에 가져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접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담자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상담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공부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번에 보시면은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상담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 상담자에 따라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상담자에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꼽는 거지 상담자마다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상담자의 솔직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은 그 사람 스스로 다른 사람과 갖는 관계성이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서 최고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개념들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상담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의 이런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항목으로는 상담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장단점, 내가 상담을 만약에 한다면 혹은 지금 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거는 상담에서 참 장점이야. 나의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들이 참 장점이야. 혹은 이런 것들은 이런 내 성격 때문에 참 힘들어, 불편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단점, 상담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또 예전과 현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또 교육과정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상담하시면서 이런 변화들이 왔을 텐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집단 토익 시간에 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서로 나눠보고 피드백 주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하면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혼자 공부하실 때
잠깐 시간을 내셔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나요? 그 오프라인 강의 때라도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이런 점에서 참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좀 나눠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잠깐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A, 역전이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역동상담에 대한 기초 과목에서 역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료자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의 기초를 두고 있음. 자기 자신은 이제 의식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게 무의식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치료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대상관계와 경험에서 전치되어진 방식으로 환자에게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전이 공부할 때 내담자가 과거에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상담자에게 전치시키는 것이 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이제 반대 개념인데, 치유자 안에 있던 그 어린 시절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내담자한테, 환자한테 전치되어진 방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론의 설명은 그 치료 관계, 여러분들이 일장 설명 제가 드렸을 때 현실적인 관계가 있고 전위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그게 바로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이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전이도 보다 광범위한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보다 국한된 범위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역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 역전이의 범위를 조금 국한시켜서 치료자가 내담자 혹은 환자를 전이 대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 표명, 그 표명이 영어로는 manifestation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약간 이해하시기가 힘들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 역전이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역전이 표명은 변하기 쉽다. 왜냐하면 치료자의 정신 과정의 어떤 요소나 양상들이 역전이 전치에 의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와, 너무 설명이 어려운 것 같으죠? 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전이 표명은 변하기 쉽다. 역전이가 나타나는 방식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정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죠. 그것들이 표출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양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역전이 전체에서 부착될 수 있다. 이 어려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신 요소들,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어떤 에너지가 어떤 부분에 부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전이에 대한 그 표현들이, 표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역전이 반응들을 한번 같이 보죠.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특징들이 대부분 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아무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러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제 모두가 누군가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상담자로서는 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한테 내가 참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사람으로서 남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존해 오는 타인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욕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상담자는 이제 어떤 그 욕구를 갖냐면, 다른 상담자가 못하는 참 어려운 사례인데, 이거를 참 나는 할 수가 있어. 이런 거.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잘 못 돕는 거를 나는 참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전능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역전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타인과 그 사람 생활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은 욕구.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으죠? 예. 그 사람한테 필요한 대상이 되고 있고, 이제 소유하고 싶고, 그런 욕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은 욕구.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역전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치료자가 환자에게 보이는 역전의 반응들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는 것들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일반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역전이 반응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특정한 환자 집단과 연관되는 반응. 남자 환자나 여자 환자만을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특별한 종류의 갈등이나 특정한 장애가 있는 환자를 반복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되게 이제 초보 상담자들한테 대부분이 이제 여자 상담자들이잖아요. 그럴 때 남자 내담자들을 의뢰하면 상당히 꺼려 하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돼서 많이 편안해지면 괜찮은데, 훈련이 많이 된 상담자 중에도 성별을 이렇게 가려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는 뭐 남성 내담자를 상담할 때 참 편안하고 여자는 불편하고, 혹은 또 반대로 나는 여자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참 편안한데 남자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상담자가 있고, 또 혹은 특별한 종류의 갈등이나 특정한 장애가 있는 환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내담자들은 잘 상담을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분노가 많은 내담자만 상담을 하면 상담이 참 실패를 하는, 꼭 그런 종류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을 반복해서 상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이런 거는 역전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관음증이나 호기심과 같은 충동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환자의 비밀이나 공상 혹은 행동의 자세한 면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상담자. 예. 그 상담자는 사실은 내담자가 내놓는 그 자료를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상담자가 아무리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다 그래도 내담자가 내놓는 자료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에 조금 더 탐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역전의 반응이 일어나는 상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호기심과 충동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어떤 자극을 내담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혹은 이 반대로 괄호 속에 있는 설명들은요, 이 호기심에 대해서 상담자 스스로 반동 형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굉장히 힘들 경우에,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한테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반동 형성이라는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할 경우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완전히 회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적극적인 것, 혹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역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쾌감 또는 좌절을 가함으로써 무의식적인 공격적 충동을 이제 충동시킨, 야기시킨 이런 얘기인데요. 환자의 어떤 무의식적인 자료들, 그동안 의식화하지 않은 자료들을 상담자가 다뤄주는 것은 어느 정도 내담자한테 고통이나 불쾌감을 사실은 유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은 내담자의 수준에 맞춰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레벨에 맞춰서 수위에 맞춰서 상담자가 참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담자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쾌감을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무의식적인 공격적인 충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혹은 또 반대로 상담자가 무의식적인 피약적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상담자로 하여금 과도한 요구를 상담자에게 하도록 만들어요. 무의식적으로 조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보다 훨씬 더 상담자한테 과도하게 요구를 해오도록 상담자가 편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도 이제 역전이 반응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특정한 진단 항목 혹은 환자의 성, 또 특정한 연령 집단, 신체적 매력, 지능과 같은 조건으로 환자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환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특정한 연령 집단, 특정한 진단 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히스테리컬한 내담자를 상당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담자가 있어서 그 히스테리컬한 내담자들은 상당히 상담하는 걸 선호해요. 예, 혹은 또 반대의 경우에는 같은 히스테리컬한 내담자라도 어떤 상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상담을 안 해주려고 피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특정한 연령 집단,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권위자, 특별히 남자 권위자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아버지상, 권위적인 아버지상에 대해서 핵심 감정이 이제 많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상담자가 자기 어떤 형제지간의 갈등이 과거에 어린 시절에 많았던 그런 상담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기 또래에 조금 나이가 많거나 조금 적거나 하는 그런 내담자들을 보는 걸 상당히 불편해하고 상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신체적인 매력, 지능과 같은 또 여타의 조건으로 아무튼 환자를 선택하려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경우. 예. 또 여섯 번째 보면 상담자에 따라서 본인한테 의존해오는 내담자를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것보다 그런 상담을 상당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담자가 있고, 혹은 그 반대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막 의존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차라리 거리감이 있고 좀 이렇게 의존해오지 않고 상당히 독립적이고 좀 이런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담자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전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이런 그 몇 가지 역전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그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시간 중이나 치료가 끝난 뒤에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괜히 이렇게 불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상담은 괜찮은데 특정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간 다음에 상담자의 마음속에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불안만 아니라 죄책감. 왠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잘 못해준 것 같은 죄책감, 혹은 화가 나는 느낌, 혹은 질투, 또 과도한 걱정. 그 내담자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때 뭐 아버지하고 뭐 얘기를 해봤을까? 어땠을까? 더 힘들어지진 않았을까? 막 이렇게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죠. 혹은 동정, 또 성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상담자 마음속에 내담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강한 느낌,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역전이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혹은 세 번째는 상담자가 다른 내담자한테는 시간도 잘 지키고 뭐 또 상담이나 이런 거에 실수를 안 하는데 특정 내담자 상담 시간을 유난히 늦는다든지 또 잊어버린다든지, 심지어는요. 아니면은 뭐 상담비 계산하는 거를 실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실수 등은 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혹은 네 번째 보면 합리적 치료적 관심을 넘어선 그 환자, 내담자에 대한 의식적인 집착, 아주 집착을 하는 경우에, 예. 저는 이제 어떤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내담자가 상담에 안 오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내담자, 특정한 내담자가 상담에 안 오면 굉장히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거나, 아무튼 본인한테 그 내담자가 상담 1시간을 캔슬하는 게 굉장히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오면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렇겠거니 하는데, 내가 이 내담자가 안 온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잘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환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논하거나 얘기함.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상담자니까 못하지만 대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조심하려고 해도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환자가 했던 어떤 그런 얘기의 특징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라도 뭐 내 주변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 막 이러면서 의논하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표출시키려는 어떤 강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역전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또 이제 꿈에서 내담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그 내담자에 관련된 공상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전이 개념이 무엇인지, 또 역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역전이에 대한 신호들은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역전이 조정, 매니지먼트인데, 이런 역전이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뤄주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죠. 역전이에 대한 개념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초창기의 정신분석적 이론과 치료에서 대개 이제 프로이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역전이 반응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요. 치료 과정에서 아주 장애나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전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역전이가 일어나면 치료가 안 되는 거다.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역전이 반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갖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감정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지가 않죠.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상담자 안에 있는 그 다이나믹 때문에, 역동들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료자가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역전이 문제가
치료 과정에서 인식되어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된다는 거. 또 그 부정적인 효과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전이 반응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역전이 반응에 대한 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게 상담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계속 진행하면 안 되고, 그 역전이 반응이 무엇이라는 거, 어떻게 표명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신의 전의식과 무의식 정신 과정을 상담자가 잘 알고 있다면 이와 같은 역전이 반응들을 줄이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아주 옛날에는 프로이드 시대 때는 역전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치료의 방해물이고 이것 때문에 치료가 실패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발전되는 연구를 통해서의 그 변화된 개념은 역전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그것이 충분히 인식되어지고 치료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효과가 아주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상담자가 다룰 만한, 인식될 만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역전이 조정에서의 중요한 고찰. 그러면 이렇게 역전이를 자각하는 거요. 인식하고 그 부정적인 효과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이제 다루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 7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상담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선생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한번 예상해서 이제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상담자 마음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상담자 내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되게 이제 상담 관계가 이상한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상담이 실패하는 경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전이 역전이가 아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이 역전이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임패스라는 말은 아주 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전이와 역전이가 한테 이렇게 엉겨붙어 가지고 막다른 골목, 난국으로 치다른 경우,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치료가 실패로 가는 그런 심각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역동상담에서는 이 전이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요. 역전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또 상담자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지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치료적인 접근 방법과는 달리 역동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이 상담자 내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보면 치료자가 역전이의 존재를 의식하고 구체적으로 역전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번 수업에서 역전이를 1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상담을 하실 때 역전이라는 게 있구나, 역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역전이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역전이 신호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그것들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전의 존재를 일단은 충분히 인식하고 의식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전의 구체적인 내용, 그 감정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밝히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필요한 것은 A번, 치료자가 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평가와 자기 관찰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의 self-observation, 자기 관찰,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랑 상담을 하던 간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예. B는요, 역전이 반응의 존재를 알리는 아까 그 신호들 있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단서들인데 그 단서들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역전이 반응들을 관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역전이 반응들이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치감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평가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요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고 어떤 내담자에서 뭐 특별히 화나는 감정이 들고 혹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에 가까운 좋은 감정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역전이구나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들을 자기 관찰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것들에 대해서 수치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아마 역전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역전이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평가를 해서 이 역전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감정이 그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 통제하고 예, 자기 스스로 이것들을 다루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여러 번 반복해도 이 부분의 중요성은 정말 예,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내담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 상담에 실패하는 것이 역전이 개념을 모르고 이것들을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역전이가 다루기 힘들고 반복되거나 치료적 기능을 방해하는 심각한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그래도 그 내담자한테 그 내담자만 만나면 내 안에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 분노를 참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분노가 거의 이제 표현되는 수준까지 간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상담은 더 이상 하면은 곤란하고요. 차라리 다른 상담자한테 의뢰를 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역동이 있는 부분이니까 역동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분석을 받으면 훨씬 더 해결하는 거에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그 A에서 역전이의 기본적인 개념, 또 역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전이 표명, 또 역전이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다뤄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B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괄호 안에 쓰시면서 같이 한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를 포함한 상담자의 다루기 힘든 태도를 다루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상담자는 내담자를 상담자 자신의 과거 속의 어떤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시하는 거죠. 상담할 때 내담자가 내담자 과거의 어떤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역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 속의 어떤 인물과 내담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좀 예를 드리면 어떤 상담자가 본인하고 이제 연령대가 비슷한 여자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다른 내담자하고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매번 토론하는 거 그래서 약간 서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듯한 분위기로 가서 처음에는 그 내담자가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회귀가 점점 반복이 된다는 걸 상담자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이제 잘 관찰을 해보니까 상담자가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내담자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다른 내담자보다 그 내담자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나면서 상담자 스스로 가는 긴장감이나 그 토론하는 것 같은 느낌이나 그 내담자에 대한 약간의 불쾌감이나 뭔지가 상담자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막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에게 연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느낌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그 내담자가 자신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어느 날 문득 그 내담자가 말하는 패턴이나 그 자신한테 전달하는 느낌이 과거에 상담자의 여동생이요. 그 여동생의 느낌하고 상당히 흡사하더라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언뜻. 그런데 그 상담자하고 그 상담자의 여동생은 그 엄마의 사랑을 놓고 굉장히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늘 긴장감이 있었고 서로 질투하는 사이였고 그래서 뭐 학교 갈 때나 혹은 결혼할 때나 늘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이제 여동생하고의 관계였었어요. 말하자면 과거에 이 상담자와 그 상담자의 여동생의 관계가 지금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와 이렇게 전치가 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과거에 그 여자 동생하고 느꼈던 긴장감이나 시기 질투나 그런 그 불편함 같은 거를 느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전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컨트롤해 나가기 때문에 그 상담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지, 만약에 그 상담자가 표현하기를 만약에 내가 이런 역전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다루어주지 못했다면 아마 그 상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제 싸움 같은 걸로 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 빨리 종결하려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만 본인이 역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역전이 본인의 어떤 감정이 상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컨트롤 했기 때문에 그 내담자를 잘 도울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마저 보시면 자신의 편견과 가치를 내담자에게 투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역전이의 중요성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신치료이든 간에 때로는 악영향을 그리고 때로는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그 교환에서 굉장히 내용이 많았던 건데 이번에 많이 이제 줄였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항목을 없앨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항목인데, 역전이가 상담자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담 사례처럼 악영향을 줘요. 내담자는 사실은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상담자가 자신을 과거의 그 여자 동생인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전치시켜서 투사를 해서 경쟁관계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면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충분히 도울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 상담이 조기에 드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는 그 상담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이익을 준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역전이의 감정 그대로가 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충분히 역전이 감정을 인식을 하고 조절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이 역전이 개념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내담자의 경우에 이제 자신한테 상당히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하도록 계속 이렇게 프로보크한다 그러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 나오는 개념인데, 상담자가 이제 좀 안 좋은 표정으로 혹은 이제 약간 화나는 모습을 비추면 상담자의 그런 모습을 또 내담자가 보고, 역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화를 내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이죠. 그럴 경우에 역전이의 중요성, 역전이가 때로는 이익을 준다는 사실이 뭐냐면,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신한테 주는 감정이 이게 나의 역동에서 나오는 감정인지, 아니면은 내담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인지, 이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상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 부분들을 내담자하고 다루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내담자한테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때로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이 문제, 투사적 동일시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치료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상담자가 상담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역전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상담자가 내담자와 얘기를 하고 다뤄줄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상담자의 감정이 내담자의 치료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관찰이 잘 된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해서 생기는 다루기 힘든 태도와 느낌을 액팅 아웃 하는 거죠. 뭐 분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더 소극적으로 된다든지, 어떤 식의 느낌이나 행동이든 아무튼 자신 안에 느껴지는 그 역전이 감정들을 이제 표출시키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상담자가 자신의 대인관계 양상을 통찰하게 되면 될수록 스스로 필요한 조절을 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전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이가 역동상담의 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느끼는 전이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그 부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도 자기 관찰에 의해서 본인이 그런 심리적인 감정,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들한테 본인이 이런 느낌들을 갖는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패턴화된 대인관계 양상들을 잘 통찰하게 되면 될수록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한테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쉬울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어떤 여자분의 경우에 같은 동료나 뭐 선배나 이렇게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잘 대하는데, 본인보다 나이가 좀 많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역전이는 다른 데서는 잘 안 나타나더라도, 만약에 내담자가 그 여자 상담자보다 나이가 많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남성 내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조금만 뭐 늦어도 뭐 좀 화가 난다든지, 상담에서 그 내담자가 좀 어떤 부분을 인식을 못하면 더 뭐 조급하게 밀어붙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화가 난다든지, 그게 바로 역전이죠. 근데 본인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내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여자들하고는 난 참 잘 지내는데, 나이가 든 남자들이 어떤 조금도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이럴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 그래서 대부분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남성들이야.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대인관계 양상을 잘 통찰하게 되면 될수록 필요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상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적인 역동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담자는 다루기 힘든 부정적인 역전이 반응을 하기가 쉽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담자를 충분히 돕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 때문에 그 상담이 충분히 돕는 세팅이 안 되는, 그 내담자한테 원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담자로서 성장한다는 거, 상담자로서 그 지도를 받고 특히 이제 임상에서 슈퍼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는 시각도 키우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 안에 그 역전이를 다루는 것, 역전이를 인식하고 다루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5번, 6번, 이제 7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앞에 설명한 것과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상담자별로 이런 상담자의 경우에 역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4번에 상담자가 인격적 결함을 얼마나 극복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내담자에게 완전히 개별적 존재로 반응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렇죠. 같은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들과는 좋은 정신치료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민감함, 유연함, 객관성과 공감을 나타내 보여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내담자들한테는 이러한 속성들의 부족함과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무력해짐을 드러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담자가 자기 관찰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속되는 작업이죠. 완전히 모든 내담자에게 개별적인 존재로 반응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담자한테는 조금 더 유연하고 어떤 내담자한테는 덜 유연하고 덜 민감하고, 그런데 도대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은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5번째 보시면 통찰 상담 시에 이제 한 성격 특징의 상담자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직선적이고 권위적인 상담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좀 특별히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자의 경우에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 자기감이라고도 하는데요. sense of self. 나 자신이라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갖는 것, 혹은 내담자가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 독립심을 표출하는 것, 이런 것에 권위적인 상담자가 본인의 역전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직선적이고 권위적인 상담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의존 욕구를 방조하거나 오히려요, 또 그와 동일하게 반항적인 경향을 키워주기도 한다는 거죠. 6번에는 이번에는 반대 상담자의 경우인데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상담자. 상담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이렇게 패시브한, 수동적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지 한번 볼까요? 때로는 내담자가 직면하기를 피하는 것을 방치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상담자가 굉장히 부드럽고 공감적이고 이러면서도 사실은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될 때는 상담자가 어느 정도는 강하게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수동적이며 복종적인 아주 그 패시브한 그런 상담자들은 그런 작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담자가 가학적이고 적의에 찬 태도를 표출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상담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가끔 벌어지는데 상담자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주 소극적일 경우에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데도 계속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대응해 주지 않으면은 내담자가 점점 화가 나서 아주 막 적의에 찬 태도를 갖고 상담자를 역으로 막 공격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자의 다이나믹하고 내담자의 다이나믹이 이제 함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럴 경우에 그 권위적인 상담자한테 그 권위적인 거를 못 견뎌서 내담자가 막 화를 내는 것하고는 또 달리 수동적인 상담자한테 내담자들이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동성, 그게 전달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내담자로 하여금 굉장한 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네. 7번에 보시면 근본적인 욕구의 표현을 방해받은 상담자. 상담자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그 욕구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이제 건강한 자아가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욕구 표현을 방해받은 상담자일 경우에 내담자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상담자가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뭐 꼭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자 내담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욕구가 충족시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그 가족 관계에서 어떤 때 뭐 아주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 멤버가 어떤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능력이 안 될 경우에 또 가족의 또 일부가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 가족의 멤버와 동일시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그만큼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걸 이루어낸 게 아닌데 또 가족 중에 굉장히 잘하고 유능하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하는 그런 가족 멤버를 갖고 있는 경우에 본인과 또 동일시해서 내가 스스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역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욕구의 표현을 방해받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상담 그 과정이. 이런 현상은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와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할 때 더욱 현저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8번에 보시면 상담자의 신경증적인 야심.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아주 내담자가 뭐를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원하는 그런 상담자의 마음이 있어요. 내담자의 성취를 자랑으로 여기게 하고 내담자를 냉혹하게 성공과 명성으로 이끄는 그런 목적에 적합한 영역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또 빨리 통찰을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나아져야 되는데 빠른 결과를 찾는 것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되게 좀 이런 야심이 많은 그 상담자들은 상담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참 솔직히 표현을 해보면
상담이 과연 성공적으로 된다는 건 뭘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내담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자녀들도 키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충분히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한계가 있는데, 상담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함을 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가 상담이 잘 되는 건데, 그 기준을 상담자가 자기의 기준에 맞추면 굉장히 내담자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상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합니다. 예, 9번에 보시면 신경증적인 상담자와의 상담 관계의 발전이 내담자에게 본질적으로 치료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감지력이 있는 내담자들은 상담자들의 신경증적인 양식이나 특성을 결국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상담자가 신경증적이어도 그냥 괜찮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상담자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컨트롤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감지력이 있는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신경증적인 양식이나 특성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환멸, 불안, 분함 혹은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담자를 이상화시켰던 부분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담자가 이상적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가진 상담자의 현실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이 치료 과정에 방해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갖는 감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의존이라고 해도 이제 틀린 설명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내담자가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상담자에게 많이 의존하고요. 상담 그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 의존하고 싶은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굉장히 이상화시켜 놔요. 그런데 상담자는 사실은 이상화될 수 없는 그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담에 있어서 치명적인 역전의 문제로 드러나면 상담에 실패하지만, 어느 정도 상담자가 컨트롤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이상화시키는 부분이 적절하게 깨지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깨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뒤에서 이제 기록 상담과 이제 그 역전의 부분, 영적 성숙 이런 데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이상화된 부분이 조금씩 적당하게 깨지면서, 사실은 좋은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한계 부분을 인식을 하고 내담자의 자아가 건강해져서 그 상담자를 잘 떠나는 것, 이게 좋은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10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역전이는 치료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기 분석 능력, 또 역전이의 괴로운 표현을 자제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자가 점차 훈련되어 나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 분석 능력을 상담자 스스로 갖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고 교육 분석이나 슈퍼비전을 많이 받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를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처음에는 초보 상담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석해가는 능력이 사실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혹은 교육 분석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자기 의식화, 자기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런 분들은 이제 슈퍼바이저나 혹은 교육 분석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를 분석해가는 능력이 점점 갖추어져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이제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개발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훈련과 노력으로 얻는 기술이지 개인적인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요, 상담 교육을 하다가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타고나기를 참 이런 분석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참 다른 사람 상담 잘해준다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데서도 뭐 이게 직관형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런 능력들을 좀 타고난 분들도 뭐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담에서 필요한 이런 역전이를 다루는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얻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얻는 기술이지, 나 그거 잘해, 잘할 수 있어 해서 되는 그 개인적인 용기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슈퍼비전이나 상담 혹은 교육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잘 스스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실 거예요. 나는 내담자를 이렇게 봐도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하는 것도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고, 혹시 유난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육 분석을 통해서 혹은 상담을 통해서 슈퍼비전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번에 보시면 상담자들을 위한 그 자가 판단을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 역전이가 일어날 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나. 두 번째, 내담자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나? 그 내담자 언제 오지? 내담자 왜 안 오지?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나? 아니면 스스로 내담자와 과잉 동일시하거나 불쌍하게 느끼는가? 그 내담자를 보면은 왠지 정말 안 됐고 정말 불쌍해서 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가 하는 거죠. 네 번째, 내담자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가 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보시면 내담자를 만나는 것에 지나치게 기쁨을 느끼나? 아까 이제 어떤 그 항목이 있었냐면 내담자에 대해서 좋은 느낌, 사랑하는 것 같은 강한 느낌, 이런 것도 뭐 때로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얼마나 컨트롤하는지 하는 거겠죠. 여섯 번째, 내담자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가. 되게 좀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내담자들이 얘기를 하면 상담자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루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이런 것 말고 특히 그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가면 그 내담자하고 상담하면 왠지 참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가 이런 거죠. 아니면 내담자가 무서운가? 아니면 8번에 내담자를 보호하거나 거부 혹은 책망하고 싶은가? 아니면 9번째, 내담자에 대해서 감명받고 있는, 와 너무 훌륭해 라든지,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감명받고 있나? 위에 어느 질문에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왜 그런 태도나 느낌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감정들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 전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전이 감정을 인식하는 거가 굉장히 치료적이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역전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본인의 이런 감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조절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다루기 힘든 태도들이란 계속해서 자기 탐구를 좀 더 할 것을 지적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자기 탐구를 계속해야겠죠. 13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내담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이해하도록 해야지 가치관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내담자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건드려지면 그게 일반적인 감정인 것처럼 상담자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상담자가 중립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면서 내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서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 가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14번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제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당황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상담자가 합당하게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공감적인 치료관계가 마련되는 한 그는 갖가지 자발적인 감정적 반응들을 심지어는 신경증적으로 배양된 반응조차도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혹은 치료적인 상황을 망치지 않은 채 마음껏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얼핏 이렇게 들으면은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상담자가 본인의 역전이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이 내담자한테 부정적인 치료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번의 상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1강에서 제가 설명드린 치료 동맹 있죠. 그 치료 동맹이 굉장히 좋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작업 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내담자도 어느 정도 전이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14번의 얘기는 상담자 스스로도 본인의 역전이 반응들을 잘 인식하고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역전이 반응을 표출시키는 것이 때로는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인데요. 이럴 때 상담자가 이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면 그것이 치료적인 상황을 망치지 않은 채 내담자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감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이어진 설명이 15번, 16번에 나오는데요. 사실상 내담자는 상담자의 독특한 성격에 적응하게 되고 내담자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적응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상담자가 능력이 있고 정직하고 내담자를 도와주는데 그 관심이 있는 적개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기만 한다면 내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상담은 어떤 경우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제한적인 사람이 또 더 제한적인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전의 개념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담자가 아무 감정도 없는
정말 철저하고 완벽한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는 늘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면서, 사실 그게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늘 교류하는 그런 면들이잖아요. 상담자와 늘 상호 교류하면서, 그렇지만 상담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자신의 느낌 중에 내담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제한적인 면들을 가지고 상호 교류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내담자가 충분히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16번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부정적인 역전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완벽한 인격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담자에게 신경증적 방식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중간 매개자로 마련되기 위해서 그때 중요한 왜곡들이 충분히 수정되고 통제되고 또 해석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독상담자의 역전이와 성숙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전의 개념들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역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영적으로 또 저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독 상담에 입문을 하신 분들로서 과연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또는 영적인 성숙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 설명은 상담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담자가 치유가 됨과 동시에 사실은 상담자도 성숙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임상을 계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자가 가장 많이 성숙할 때는 사실은 어떤 때냐면 좋은 내담자를 만나서 그 내담자하고 상호교류하면서 내담자가 치료되는 그런 과정에 상담자가 동참하고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자아가 건강하게 발달되는 것들을 함께 쭉 경험을 해보면 상담자는 그때 굉장히 성숙해지죠. 그래서 좋은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경험하고 또 공유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은 상담자로서 자기 인식을 계속 해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조금씩 더 성숙된 길로 간다는 거죠. 상담자들끼리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신앙적인 성숙이 인격적인 심리적인 성숙과 별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좀 논의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많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적 성숙의 두 단계를 보면 한 가지는 신경증적인 나에서 놓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표현대로 설명을 하자면 역전이를 계속 인식해가는 것. 그래서 무의식적인 어떤 힘들이 나를 묶었던 것에서 내가 점점 놓여서 자유로워지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전에는 예민하게 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신경에 거슬리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혹은 우울해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런 반응을 접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 자유롭고 내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고 이게 바로 신경증적인 나에서 점점 놓이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죠. 그리고 다른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상담 교육을 통해서 도움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거는 성령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상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의 과정에 저희가 깊이, 길게 몰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담자 자신이 그 스스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통찰해가는 것. 아까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self-observation, 자기 관찰이라는 표현도 썼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인식해가는 것.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상담자가 계시다면 그 상담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그 스스로가 상담이라는 과정, 특별히 이번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역전의 감정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역전의 감정을 탐색하고 그 역전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려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독 상담자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의 묵상을 계속적인 자기 분석과 함께 적용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역동 상담이 제가 하면 할수록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동적인 개념, 역동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성경을 보더라도 역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보시고 자기 분석을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 아마 역동적 상담 방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교육을 받기를 상당히 어떤 틀에서 많이 교육을 받아왔고 스스로는 나는 많이 통합되어 있고 괜찮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좀 해봄직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풀어놓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아침을 시작하실 때나 보통 큐티들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큐티 끝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저녁 때 자기 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여러 틀들에서 한번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자유롭게 떠오르는지 자연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의식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을 아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들이 되어 있냐면 형식을 버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을 없애고 또 욕망을 버리고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부족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내담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것도 덜 돕게 되고, 또 내담자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또 상담자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방해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완벽한 사람은 없죠. 또 그렇긴 하지만 기독 상담자로서 특별히 참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늘 자기 관찰하고 늘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고 내담자를 통해서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식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 그럴 때 얻는 참 가치 있는 그 유익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상담에서 그 컨테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그 컨테이닝 할 수 있는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역전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우리들 스스로의 자기인식, 자기 내면을 더 가까이, 더 진짜 자기, 진실된 자기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